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직 그 미국의 대선의 마지막 피날레라고 볼 수 있는 이 캘리포니아 경선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민주당에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6군데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에서는 뭐 트럼프가 혼자 뛰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주에서 다 이길 거라고 보입니다. 이미 3개 주에서 이겼고요. 지금 승리가 이렇게 나온 민주당 쪽의 6개 주 중에서는 뉴저지에서는 힐러리가 이겼고 사우스다코다에서는 또 샌더스가 이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샌더스가 끝까지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AP통신이 캘리포니아 경선을 앞두고요, 힐러리가 과반수 매직 넘버를 넘겼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샌더스 지지자들은 AP통신의 집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레토리코나 버진 아일랜드 등을 넣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겼다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슈퍼대의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힐러리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건데, 샌더스 측은 슈퍼대의원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 가봐야 아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한 부분인데 확정된 게 아닌데 그 숫자를 넣어서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힐러리가 지금 이 확정 대의원, 즉 투표를 통해서 확정하는 대의원은 1182명, 어제까지 이야기입니다. 슈퍼 대의원이 571명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매직 넘버 2383명을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한 슈퍼 대의원은 48명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확정 대의원에 있어서 샌더스와 힐러리의 격차는 한 300명 안팎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샌더스한테 고작 실제 투표로는 300명 이겼는데 슈퍼 대의원에서 571대 48, 이런 엉터리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슈퍼 대의원은 상원의원, 주지사, 전직 대통령 등이 이걸 행사하는데요. 대부분이 힐러리를 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의 경선은 반쯤 사기였다. 처음부터 571대 48로 진행되는 이런 형태의 투표들을 하면서 대선은 처음부터 힐러리한테 기울어 있는 쪽으로 해서 쭉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AP통신이 지금 힐러리가 과반수 넘겼다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 샌더스 지지자들은 경선이 끝이 안 났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 샌더스가요, 결국은 이 사태를 뒤집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는 한마디로 오늘날 미국의 정경유착, 그냥 정경유착도 아니고 월가에 돈을 주무르는 금융자본가들과 다국적 기업과 IT 기업과 군산복합체가 미국 정치를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움직이면서 다수의 국민들, 서민들의 뜻을 배반한 채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가 하는 슈퍼 자본주의, 즉 자본 권력이 정치 권력의 머리 위에 서서 돈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그것을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행사하게 만들고 금융 제도를 행사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법을 제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슈퍼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고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자본의 권력이 정치 권력을 주물러서 장난을 치면서 한마디로 다수의 국민들을 짓밟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고 똑같은 자본입니까? 제가 가진 자본하고 한국 최고의 재벌이 가진 자본의 힘이 똑같겠습니까? 그럼 그 재벌이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정권에 베팅하고 정책 대안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원격 진료를 하도록 하고 규제 완화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경제 부분에 대한 이런 논설이 듣기 싫은 분은 제발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저한테서 박원순 욕 이야기나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제 방송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멀고 험하고 길더라도요, 샌더스는 경선을 위한 1년 행보를 했지만은 저는 10년, 20년이고
제 나름대로 소신껏 행보를 가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얄팍한 진보 보수 논리를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 무슨 자본주의 논리를 전파합니까? 오늘날 샌더스가요, 이런 썩어빠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위장한 미국의 체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데 트럼프와 함께 나선 겁니다. 자, 트럼프가 흠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회사에 대한 의혹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샌더스의 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샌더스가 주장하는 부분은 미국 국민들이 한마디로 슈퍼 자본주의로 지배되는 정경유착, 이 금전, 돈과 정치의 유착, 이 관계를 누구도 지적해내지 못하는데 샌더스하고 트럼프가 공화민주당으로 나서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문제의 근원이라고 정확하게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의 한마디로 불법 이민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민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이 고용 상태를 항상 이 고용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다수로 넘치게 해서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고 또 세계를 향해서 자유무역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관철시켜서 한마디로 이득을 보는 순간에 미국에는 중국의 과잉 설비에서 나온 헐값 생산품들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헐값 노동자들이 밀려들어서 미국에는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서 미국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미국의 정책이 미국 국민들의 다수의 뜻하고 반해서 가느냐? 그것은 자본가들과 다국적 기업과 월가와 IT 기업들의 유착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슈퍼 자본주의라는 이론적 용어로는 다수의 미국의 서민들이 모를지라도 오늘날 미국 사회가 저렇게 돼버린 부분은 한마디로 그런 자본이 정치를 움직여서 장난을 친 부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 힐러리고 빌 클린턴이고 공화당의 잽 부시고 마크 루비오고 크루저고 다 거기 속한다는 겁니다. 롬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미국 국민들의 저항과 반란이 이번에 양 후보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샌더스는 한마디로 미국의 백인, 노동자, 서민, 그리고 젊은 학생, 미래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국의 정치가 바뀌어야 될 부분을 혁명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패배했지만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혁명적인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5세나 되는 노인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배체제의 근본적인 배후에는 엄청난 정경유착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국의 정책과 법과 제도는 전부 다수의 서민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듣기 싫죠?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착취라는 말만 써도 듣기 싫어할 겁니다. 자, 구의역에서 김군이 죽었지만은 김군이 죽은 일, 비정규직, 착취에 속하는 영역 아닙니까? 거기에 뭡니까? 차례대로 내려오는 부패 구조에서 발생한 제일 끝단에 가장 말단에 힘없는 비정규직 올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애에게 이 모든 것이 던져진 거 아닙니까? 한국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은 저는 미국보다 더하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더민주가 잡고 국민의당이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슨 크게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누가 되든지요, 근본적인 정책에 있어서 제가 슈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집단들의 이해관계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누가 되든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도록 양쪽에 배팅이 해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밑에는요, 죽으니 사니 하면서 진보 보수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과 샌더스가 주장하는 게요,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미국 국민들은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요, 우리끼리 공화민주당원 진보 보수 싸움을 붙여놓고는 그 뒤에는 언놈이 되든 월가에 있는 자본가나 다국적 기업이나 군산복합체들은 언놈이 되든 제프시가 돼, 힐러리가 돼, don't care, anybody okay. 이게 지금 미국의 슈퍼 자본주의의 핵심의 코어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샌더스가 앞장을 서서 페이스메이커로서 과격한 이런 미국 사회를 빨가벗기고 해부하는 어느 정치인도 누구도 하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트럼프가 자극을 받아서 또 공화당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양측 지지층은 거의 일치합니다. 백인 서민이라는 거예요. 다만 트럼프 쪽에는 이 노인이 좀 많고 샌더스 쪽에는 학생들이 좀 많을 뿐이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샌더스를 좌파 빨갱이라고 참 낙인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서민이 살자는 게 빨갱이면 그럼 오늘날 미국 정치 시스템은 뭐냐? 서민을 죽이는 이 정치 시스템은 뭐냐? 이게 빨갱이라면 빨갱이 하자라는 게 미국 서민들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한국 같으면 벌써 빨갱이 후보로 낙인 찍혀서 어디 갔을 겁니다. 자, 샌더스는 선거 캠페인이라는 기간을 이용해서 미국 사람의 머리에 이 확실한 각인을 찍어줬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는 잘못됐고 이렇게 가서는 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미국 사회는 변해야 되고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자, 샌더스가 이번에 실패해도요, 이제 제2, 제3의 샌더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흐름은 국민적 대세가 될 겁니다. 샌더스가 가리지 않고요, 다소 과격하다 싶은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유세장에서 3만 명, 4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같은 유세를 미국 국민들이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뭐 동원도 되고 열성 당원들 와서 하는 행태지, 야외에서 그렇게 구름같이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모습은 이때까지 미국 국민들이 별로 본 적이 없는 모습들입니다. 자, 지난 40년간요, 샌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조의 돈이 중상층에서 상위 0.01%로 이동했다. 이것은 미국이 벌어들이는 돈의 99%가 상위 1%에 가는 엄청난 경제적 불균형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월스트리트의 어른들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파산하기에 너무 크다면 too big to fail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존재하기에도 너무 큰 거다. 그렇죠. 파산이 안 될 만큼 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파산하기에 너무 커서 끝없이 돈을 대줘야 된다면 이런 회사들은 애초에 빨리 없어지는 게 낫고요. 지금도 늦었다 싶을 때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미국의 극소수 기득권층은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언론까지 지배한다. 여기서 미국이란 말을 한국어로 바꾸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살아온 부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아웃사이드로 내몰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국 사회에 이런 기득권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근처도 안 가는 겁니다. 국민들의 각성이 돼 있을 때나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자랑하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들도 이번에 확실히 저것들 본색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 진보적 연예인이라고 주장하는 조지 클루니도 확실히 본색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은요, 진보적인 척하면서 재벌과 월스트리트의 금융 지배를 비판하지만은 결국은 거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를 지지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재벌 앞잡이로, 월가의 앞잡이로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경선을 치르던 힐러리를 이들은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샌더스는 이런 어마어마한 체제에 향해서 돈키호테처럼, 풍차를 향해서 나아가는 돈키호테처럼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오바마요? 오바마는 미국의 월가가 만들어낸 금융위기 이후에 대안용 쇼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요, 샌더스한테 지난주에 전화 걸어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들어가라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오바마 이 자식도 나쁜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월가의 앞잡이라서 제대로 개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월가를 개혁했습니까? 미국의 의료보험을 개혁했습니까? 미국의 복지를 제대로 개혁했습니까? 전부 말만 하고 하는 척만 하고 쇼하고 동성연애니 뭐 이런 거나 적당히 하면서 끝내버렸습니다. 자, 샌더스는 전신만고의 길을 걸어서 71년부터 선거에 도전해서 10년도 훨씬 넘어서 겨우
선거에서 처음으로 한번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의 블링턴 시장이 됐죠. 그리고 하원의원이 되고 상원이 되면서 대선 후보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자신의 가치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외계층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72년 버몬트주 상원의원에 감히 젊은 나이에 나섰는데요. 2.2% 받았습니다. 같은 해 주지사 선거에 또 나서서 1.15% 받았습니다. 낙선에 낙선을 계속 거듭하다가 81년에 블링턴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를 10표 차로 이기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이제 연방 하원 상원에 당선되면서 독자적인 개혁 정치 행보를 해왔습니다. 자, 그는 한국 같으면 대부분의 이런 정치인들이 대부분 옛날에 보면 박찬종이니 뭐 이런 이인전이 다 여야당에 흡수되어서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문국현도 마찬가지고. 샌더스는 끝까지 경제 정의를 주장하면서 싸워왔습니다. 한국에서 경제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과 샌더스 간에 얼마나 큰 격차가 있습니까? 2015년 4월 30일 날 이 샌더스가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지율은 5%고 힐러리는 60%였습니다. 1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기간 동안 그는 힐러리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부 다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슈퍼대의원 제도가 애초부터 없었다면 이 선거는 샌더스가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재벌들이 달라붙고 미국의 언론들이 다 달라붙어서 샌더스 하나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서 이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는요, 이번에 SNS나 이런 각종 매체를 통해서 무엇을 주장하는가를 국민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는 68세이던 2010년에요. 미국 상원에서 금융위기에 이렇게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에게는 1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고 1억 달러를 버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 법안에 필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오바마가 여기에 공화당과 결탁이 되어서 밀어붙이는데 반대를 하면서 8시간 37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나왔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감동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요. 기저귀 차고 나와서 뭐 시간 기네스북 대회하는 게 감동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때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를 했는가 하고 물어보면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물론 샌더스가 한 공약들은 이상적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이렇게 무료화해야 된다. 1조 달러를 투입해서 1,3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해야 된다. 이 사적 건강보험을 없애고 모든 국민에게 정부 보험을 제공하는 단일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그 혁명과 개혁은 이상을 설정해 놓고 그 길을 나아가는 과정에서 타협을 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표도 내걸지 않고 어떻게 그 변화를 향해서 한 발을 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피케티라고 제2 자본론인가 하는 걸로 널리 알려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더스가 경선의 최종 승자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몇 달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는 또 다른 샌더스가 결국 대선에서 승리해 미국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사회가 배나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미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노스그라는 홈리스가 수도 없이 많은데요. 미국에 몇백만 명 될 겁니다. 1%의 특권층이 호화 사치를 누린 나라. 정치인들이 총기업자의 로비를 뿌리치지 못해서 총기 자유매매가 방치되면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람이 죽어가는 나라. 그리고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유지되는 나라. 그리고 월가의 금융자본가들이 지 맘대로 돈을 투기했다가 날려버리면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이 샌더스가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힐러리가 얼마나 도둑인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힐러리는요,
샌더스하고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거의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1인당 27달러를 통해서 700만 명의 모금을 걸은 샌더스와 부부간에 1800억의 월가든 자본가들의 돈을 받은, 평균 한 해 강연할 때마다 2억 7, 8천만 원씩 받은 힐러리가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도둑놈인가를 잘 알 겁니다. 입으로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빌 클린턴이 해도 힐러리가 해도 이 부부간은 도둑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저도 전게 아닙니다. 미국 역사예요. 확실하게 미국이 어디로 가냐는 것을 입증을 시켰고요. 또 트럼프가 그걸 받아서 지금 공화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와 힐러리의 게임에서는 기득권이 트럼프를 죽이려고 별 장난을 다 하겠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이런 정치 흐름이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다. 제 아무리 이런 흐름을 막으려고 해도 이것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요, 한국의 정치인들의 각성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이 허접한 정치인들,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을 몇 번 더 해먹고 그러면 이제는 대권 가고 싶은 욕심이 들고 IT에서 돈 벌었다고, 한마디로 전 대통령의 가방 못지 했다고, 그리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귀족이라고 전부 대통령이 되겠다고 달라드는 이런 나라도요, 언젠가는 각성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유권자나 청년들이 실망을 하지 않고요, 끝없이 정치를 갖다가 본질이 뭔가를 한마디로 믿지 말고 의심하면서 바라보면 언젠가는 이 혁명이 올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비록 현실의 경선에서는 졌지만은요, 결국은 힐러리는 역사의 패자가 될 것이고 샌더스는 역사의 승자로 기록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